자,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2023년도 평일은 지금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면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부자 되시고 항상 더 대박 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좀 전에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먼저 하나 하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냐 그러면 제가 올 2월달부터 시험을 쳤습니다. 어떤 시험을 쳤나 그러면 상수동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4수 4번 만에 붙었습니다. 정말 1급이죠. 1급. 머리가 나빠서 해서 그렇고 바빠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잘 안되고 또 집에 애들도 있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오늘 드디어 1급 평균 75점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자격증 자체를 따게 되면 이제 법인도 설립을 할 수 있으면서 계량기 전당의 수도 배관을 이제 앞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도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누수 탐지 자격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라는 거를 검색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제가 또 자료를 드리거나 피드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저희 집사람도 그랬고 다 응원해 주신 분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올 한해는 2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공부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나쁜 머리에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계량기는 도는데 누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제 제주도에서 아빠 설비 사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디지털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군데 누수를 잡았는데 압력을 여러 번 재차 검사했을 경우에 압력을 하는데 계량기가 디지털 계량기 숫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풀지 못해서 검사비를 못 받고 나오는 사연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의 경우를 먼저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 그 마을에 최고 마지막 말단 집에 가보면 계량기가 뭐 아날로그 계량기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별표 모양이 안 썼는데도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누수가 되는 것처럼 돌았다가 섰다가 돌았다가 섰다가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강화 밸브가 체크 밸브가 달려있는 계량기도 있고 없는 계량기도 있어요. 체크 밸브 없는 계량기는 앞으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누수가 되는 줄 알고 저희 업체를 부르거나 누수 업체를 부르는데 압력을 걸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게 돼 있죠. 숫자가 아날로그 계량기는 앞으로 돌았다 뒤로 다 하면서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계량기 경우에는 숫자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뒤로 후진하지 않습니다. 계속 누적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수가 되지 않고 자꾸 걱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눈으로 고객한테 안 새는 거 확인시켜주고 돈을 받을 수 나올 수 있을까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엑셀 파이프라든지, 자, 엑셀 파이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엑셀 파이프를 한 롤을 사옵니다. 한 롤을 사가 와가지고 계량기 후단을 풀어서, 자, 계량기 걸고 있고 여기 후단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쪽을 너트를 풀어가지고 엑셀 한 바퀴 사온 거를 연결하게 합니다. 100m. 자, 엑셀 80m에서 100m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끝에 밸브를 하나 채워요. 엑셀 뭐 커플링 밸브라든지 아니면 뭐 헤타 밸브
밸브를 채워서 계량기를 열어요. 계량기에서 충분하게 물을 다 채워주고 물이까지 나올 때까지 다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채우고 나는데 물을 잠그는데 밸브를 잠굽니다. 잠그면 왜? 이 집의 수도가 계량기를 시작해서 100m 깔리진 않았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뭐 많게 시공된 집에는 50m 내외겠죠. 수도 같은 경우에. 난방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메다 깔려 있단 말이죠. 이렇게 코일이 돌아서 나오는데 수도 배관은 그렇게 안 깔려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수도 배관을 매립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고 났을 때 고객한테 이 바늘이 도는지 안 도는지 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엑셀 파이프를 새 거를 사서 와서 계량기 이렇게 해서 똑같은 가정으로 한 뒤에 보면 똑같이 돌면 이거는 계량기 들어오는 라인 쪽에서 이 집이 마을 끝단이다 보고, 아니면 이 집의 자체적인 부하가 이쪽으로 걸리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 썼을 때 물이 쓸 때 탁 잠갔을 경우에 수교 현장원에서 부하가 이 집으로 걸리는 겁니다. 안 써도 그러면 다른 집에서 물을 잠가서 탁 쓰면서 그 부하가 어디 에어 챔버라든지 공기가 빠진 곳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끝집에서 항상 그 마을의 끝집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풀지 못해가지고 검사비를 못 받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엑셀 파이프 하나를 사가가지고 후단에 체결시켜서 물을 충분하게 하고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좀 전처럼 계량기 바늘이 돈다든가 디지털 계량기의 수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정상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는 현상이니까 그때는 이제 시상수도과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해결을 풀어준다거나 뭐 체크밸브를 단다거나 뭐 다른 부속을 단다거나 그렇게 해주겠죠.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가 많은 경우도 있고 세대가 적은 곳도 빌라나 아파트의 고층부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아래층 누수도 안 되고 누수도 없고 누수업체가 와서 검사를 하면 압력도 안 빠집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초창기 때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 다른 업체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해결을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그 해결을 푸는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계량기가 아날로그 계량기가 애기 계량기가 가만히 있으면 또 팽 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요 같은 현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층의 끝집이었어요. 2층의 끝집. 10층 건물에 2층의 끝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대부분 꼭대기층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층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지하실에 가면은 펌프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가동이 되면서 섰다든가 돌 때 이 반응이 같이 움직이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하층에 인버터 펌프라든지 부사 펌프가 돌 때 서 있다가 돌거나 아니면은 멈출 때 부하가 걸려서 이 계량기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물에 최상위 층의 수도에 여기에 에어 챔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공기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짓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래층에서 썼는데 물이 갑자기 수격 현상으로 팡 잠갔을 경우에 이 물이 이 꼭대기층에 가가지고 텅텅텅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배관에 우리 집 물을 쓰지 않는데 특정한 어느 곳에서 소리가 난다. 수도 배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도 사용하지 않는데 돌았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에서 그 라인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집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이 원인 밝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면 또 아파트 측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건 여기 보는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워터마 요 장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 요거를 자, 여기 메인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 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전단에다가 워터 해머 수격기를 저는 설치해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기 전에 여기에 하나의 공기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부하가 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해결한 경우도 많고, 그 중에도 강화변을 설치해서 해결했다는 사람, 체크밸브를 달아서 해결했다는 사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방법, 워터 해머 흡수기, 요거를 3개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을 사용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팡팡 돈다든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제주도의 이제 아빠설비 사연처럼 하시다가 궁금한 일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해보겠습니다. 또 같이 또 연구를 해서 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3년도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를 끝이 났어요. 근데 정말 아까 상소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정말 물이 어떻게 시작해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수하는 사람이. 제 책에도 이제 책이 이제 발간을 하려고 지금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을 적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설비를 하게 되면 물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물이 우리 가정까지 와서 우리가 수리를 한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잠깐 한다 그러면 취수, 저수, 보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이렇게 돼요. 급수가 우리 집 이제 우리가 먹는 거죠. 취수는 자연에서 내리는 비 같은 경우, 비. 그죠? 이 빗물이 저수지, 저수댐으로 가는 거죠. 자, 저수된 댐이 바로 정수장으로 가지 않고 도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수를 약품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송수 배관을 따라서 이제 배수로 갑니다. 배수지라는 거는 저기 높은 곳에서 이제 물을 자연적으로 낙하하는 낙수령에서 우리 이 수압이 걸려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오는 급수 체계를 말하는데요. 이런 거는 요만큼이지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용어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설비하면서는 배수막이라는 거죠. 배수를 일반 하는 사람은 하수구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배수가 상수 본관, 메인 본관이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올 한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2024년도에는 누수 우리 업종이 더 대박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